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똑똑하고 교양 있다고 생각하던 시어머니에게 크게 대든 일이 있었습니다. 교양 있는 데다 집 역시도 잘 살고 있어 많이 배운 사람으로 보이던 시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대들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 제 속에 쌓인 앙금을 어떻게 속 시원히 풀게 됐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나 속이 벌써 울렁거려. 어머님 생신 때 나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이제 당신도 나랑 결혼한 지 2년이 다 됐잖아. 그 기간 동안 엄마 계속 봐놓고 아직도 울렁거려 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나 볼 때마다 쪼아대시니까 그러지. 신혼 때도 고졸이라고 나 은근히 무시하시더니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그러신다니까? 엄마가 말은 험하게 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인 거 알잖아. 당신 은근히 챙겨주려고 할 때도 많고. 왜,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직접 생강차도 다려주셨던 거 기억 안 나?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마운 분인데 너무 엄해서 힘들어. 이번에 또 나 가게 되면 영어 단어며 이것저것 물어보실 텐데 벌써 걱정된다. 요즘 그래도 집에 토익 단어며 영어 단어장이며 두고 공부 많이 하더만. 당신 정도면 솔직히 고졸이니 뭐니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상식도 풍부한 편이고, 또 엄밀히 따지면 대학 갈 수 있었는데 형편 때문에 안 갔던 거잖아. 그거야 그렇게는 한데 어머님이 이걸 알아주시느냐가 문제지. 어머님 생신이라서 좋은 날이고 나도 좋은데 또 혼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야. 나 은근히 아는 것도 긴장하면 말 실수하고 그런다고. 그건 그렇긴 한데 당신이 했던 건 말실수 아닌 것도 있었지. 유레카라는 단어랑 엑셀런트랑 헷갈리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었어? 원래 알고 있었는데 긴장해서 헷갈린 거라고. 당신까지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은 번듯한 대학을 나와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주부로 고졸이었기 때문에 학력으로 인한 콤플렉스가 조금 있었는데요. 남편은 이런 학력의 차이를 굳이 언급하지도 않고 티를 내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제 학력 콤플렉스를 계속 건드리게 만드시고 계속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었죠. 얘 나다. 시어머니. 너 이번 생일 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제법 영어 공부를 한 거 같더구나. 봐라. 누구든지 고생하면 머리에 다 기억되기 마련이고 똑똑해질 수 있다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 가족끼리 건강 프로그램 볼 때 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 모르는 눈치더구나.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영어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모르니? 바깥 집안 며느리로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 안 주려면 그 정도는 챙겨야지 않겠냐? 에이, 어머님. 저도 그 정도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네가 뭔지 말해보거라. 5초 내로 대답 안 하면 검색해서 나한테 답하는 걸로 알 테니까 빨리 말해야 할 거다. 그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아미노산 아닌가요? 이것 봐라. 이래서 어설프게 아는 게 사람한테 정말 위험하다는 거다. 아미노산이 여기서 나오기는 왜 나와? 그럼 비타민 아닌가요? 지방이다, 지방. 내가 너 말하는 것마다 근거 없어서 텅텅거리는 거 보면 속이 터진다. 제발 상식 책 좀 보면서 평소 책을 좀 보라고 하지 않았니? 뉴스만 봐도 세상에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한테 뉴스 적어도 5개 이상 구독해서 보라고 한 거 실천은 하고 있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이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건강 신경 써서 밥 차리느라 꼬박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나는 말이다. 무식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무식이야 뭐가 죄가 있겠니? 그냥 못 배운 것뿐인데 그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지? 못 배웠다는 거 알면서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이요. 그래, 네가 부족한 걸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나도 너한테 뭐라도 더 하나 알려주고 싶고 더 애정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니? 앞으로 너 하는 거 내가 지켜볼 테니까 가끔 시험도 치고 그러자꾸나. 괜찮지? 시험이요? 지금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게 시험 아니었나요? 내가 문제 골라서 너한테 프린트해서 주겠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상식 수준인 선에서 내면서 가끔 고급 지식도 넣을 테니까 달달 외우든지 모르면 물어보든지 해서 숙지하거라. 알겠니?
고졸이라는 걸로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깔아보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도 텅텅이면 얼마나 깔보겠냔 말이다. 어머님은 제가 못 배운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고 지식의 부족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늘 저를 닥달하셨는데요. 어머님이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많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 한마디를 늘 생각하면서 내뱉어야 했고 행여 내가 틀리지는 않을까 의기소침해지고 있었죠. 그 와중에 시험까지 친다고 하니 저로선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가 시험을 본다고 한 날인 거 조만간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테지만 그래도 만만치는 않을 테니까 긴장하고 있거라. 네, 어머님.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해. 집사람 가뜩이나 바쁜데 엄마 때문에 공부까지 하느라 더 힘들잖아. 막말로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지식을 우겨 넣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거야 네가 지금 번듯한 대학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니까 하는 소리지. 사람들은 고졸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니? 고졸이라고 하면 맞는 말을 해도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의심부터 받는 게 이 세상이야. 집사람도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었던 거야. 엄마는 대학 얼마나 좋은데 나왔다고 이러는 건데? 나는 말이다.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모자란 걸 채워주려는 것뿐이지. 내가 잘난 거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거니?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생각을 해봐라. 아가,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한 거냐? 어머님이 가끔 보실 때마다 알려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요. 시험까지 치면서 혼나고 그러는 건 저도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시험이 힘들다고 하니 앞으로는 시험은 안 치도록 하마. 대신 평상시에 너 볼 때마다 정말로 힘들게 가르칠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엄마, 진짜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집사람 정도면 어디서 무식하다거나 멍청하단 소리는 안 듣는다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거사. 내가 다 우리 며느리를 소중히 여기니까 걱정해서 이러는 거 아냐. 본인이 싫다는데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이러는 건지 엄마가 난 이해가 안 간다. 며느라기가 언제 싫다고 했니? 시험이 싫다고 했지. 평상시에 배우는 건 좋다잖니.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입이 닳도록 말했던 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마. 음식 같은 거 보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가 아는 지식 하나라도 말해보거라. 냉동으로 보관하는 거랑 냉장으로 보관하는 거 구분 지어서 보관해야 해요. 거봐라, 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나오잖니.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실온에서 보관하거나 채소실에서 보관하는 편이 좋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따로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다고 왜 말을 못해?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유식한 척 좀 하면서 유창하게 말을 해보라는 거다. 제가 더 많이 공부할게요, 어머님. 그냥 믿고 저 알아서 하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렇게 약한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더 혹독하게 가르치고 나쁜 말도 좀 해야겠으니 그렇게 알거라. 제 무식을 어떻게든 본인의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채워야겠다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던 남편과 저였는데요. 처음에 하나하나 좋게 일러주실 때야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혹독해지고 무식하다느니 모자라다느니 하는 말씀을 하시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기로 했었죠. 여보, 나 아무래도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못 볼 것 같아. 어머님은 나 위해서 혼내시고 내가 알아서 공부하길 바란다고 하시는데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뉴스도 잘 챙겨보게 됐고 나름대로 똑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족할 줄을 모르시니까. 엄마 워낙 팍팍한 사람이잖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당연해. 당신 잘못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한편으로는 어머님처럼 나도 많이 알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 대학을 나오셔서 그런가? 평소에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똑소리 나시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 똑똑한 게 아니라 어디서 그냥 달달 외워서 말하는 것 같던데. 막상 엄마도 질문 받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야 별로 없을걸? 그런가? 그래도 어머님 대학 좋은 데 나오셨을 텐데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아시고. 영어 단어 안다고 해봤자 외국 사람들하고 회화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만 많이 아는 거지. 당신이 나 위로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게 위로는 안 된다. 나는 어머님에 비해 너무 부족한 사람인가 봐. 나 볼 때마다 멍청하다. 무식이 뚝뚝 흘러내린다. 그렇게 막말까지 하시니 우울증까지 걸릴 판이야. 당신이 그렇게 엄마 말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야. 사실 엄마 대학 안 나왔거든. 뭐? 어머님이 대학 안 나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내가 어릴 때 이모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아빠랑 재혼하기 전에 엄마가 많이 형편이 안 좋아서 공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숙식도 해결하며 지냈었다더라고. 아, 어머님, 아버님이랑 재혼하신 거였구나. 나는 처음 알았네. 그래서? 그 공장 사장 아들이랑 나중에 결혼해서 형편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구박을 많이 받았대. 뭐 실수 하나 할 때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주제에 뭘 아냐면서 트집 잡히고 구박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안 사람들 구박에 전 남편 폭력까지 겪다가 이혼하게 됐다더라. 당신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다 들었어? 이런 얘기 있으면 진작에 말을 좀 해주지. 나도 얼마 전에야 어렴풋이 기억났어. 아마 이모가 나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초등학교 때인가 말해줬었던 것 같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엄마 한 풀어주라고.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가 입단속을 했는지 이모는 모르는 얘기라고, 그런 말 한 적 절대로 없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을 정리하자면 어머님이 그러면 나보다 더 학력 콤플렉스가 있으시단 거야? 동병상련이나 다름없는 나는 왜 그렇게 쪼아대신데? 엄마 속이야 나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도 이거 떠올리고 엄마 치부인 것 같아서 어지간하면 묻고 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당신한테 계속 심하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아니라고 우기기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당신이 뭐 질문을 던져보든지 하고, 아님 뭐 대학 증명서라도 뽑아오라고 하면 되지. 하여튼 터뜨릴지 말지는 당신이 정해. 남편의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제게 보이던 그간의 모습이 다 납득이 갔는데요. 건강을 걱정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챙겨주실 정도로 따뜻한 모습이 있으신 분인데도 유독 학력이나 지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리빨 같은 면을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어지간하면 터뜨리지 않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심지어 아버님의 생신날에도 저를 보며 눈치를 주시다가 카톡으로 못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도 못 나온 게 어디 겸상하려 들어. 너 멍청함이 풍년이라 식구들한테까지 옮을 것 같으니 저기 구석 가서 혼자 처먹거라. 어머님, 차라리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문자를 할 게 아니라. 이러니까 사람이 배워야 한다는 거다. 그래도 민우 애비 태어난 날인데 분위기를 망치기라도 하라는 말이니? 참아서 좋게 말을 해주면 알아서 자리를 비키든지 해야지.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너한테 퀴즈 낸 것들 죄다 망쳐놓고 무슨 염치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냐 말이다. 나 같았으면 틀린 거 분해서라도 혼자 공부를 했을 텐데. 어머님도 그럼 저랑 같이 가셔야겠는데요? 어머님 초졸이시잖아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초졸이라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디? 이모님한테 들은 거 남편이 다 기억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소 하시던 말 생각하면 고졸인 저보다 학력 딸리시니까 혼자 가시든지 저랑 같이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초졸은 무슨? 나 그 뒤로 공부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다 했다. 남편이 같이 지내면서 한 번도 어머님 대학 가신다거나 졸업했다거나 하는 말 못 들었다던데요? 대학 가셨으면 대학 증명서도 있으시겠네요? 어느 대학 나오셨는데요? 내가 요즘 기억력이 좋지 않아 놔서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대학을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걸 기억하겠니? 3대 영양소며 비타민 종류까지 달달 외우시는 분이 대학 이름이 기억 안 나신다고요? 어머님, 설마 평상시에 보이시는 똑똑한 모습도 그냥 외운 거 읊으시는 거 맞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를 평가질이냐. 나는 지식을 아예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말이 술술 나오는 거다. 그럼 토마토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5초 내로 대답해 보세요. 그야 당연히 냉장 보관이지. 안 그러면 상하잖니. 아니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 속 세포막 손상으로 수분도 빼앗기고 숙성 과정에도 방해받거든요. 초졸이라 그러신지 제대로 아는 게 없으시네요. 너 정말 나랑 앞으로 안 보겠다는 거냐? 그래, 나 초졸이다. 초졸인 시어머니를 이렇게 놀리니 기분이 풀리니? 응? 어머님이 이제까지 저 핍박하신 거 생각해보세요. 무식이 줄줄 흐른다든가 모자라니까 낳을 애도 걱정이라든가 오죽 막말하셨어야죠. 이제까지 저한테 하신 말 다 돌이켜보시라고요. 나는 너한테 충분히 잘해주려고 했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한다. 저도 제가 틀렸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렇게 어머님의 학력과 관련된 진실을 폭로하고 속은 후련해졌으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 너한테 모진 말을 한둘 한 게 아니구나. 노망이 들었나 뭐에 씩이라도 한 것처럼 막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기는 한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씀하셔서. 내가 돌이켜보니 너한테서 내 모자라고 움츠러들던 시절을 보고 있었던 것 같더구나. 지금 민우 애비랑 재혼하기 전에 공장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못 배웠다. 무시당하고 매 맞으면서 살았던 세월이 너무 모질다 보니 너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너를 혼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제야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는걸요. 아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우기 이전에 인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법인데 그 기본을 내가 잊어버리고 착한 너를 쪼아댔었던 거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서 그런다. 앞으로 내가 바로 바뀌겠다고 약속하마. 네가 초졸이라고 놀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바로는 쉽지 않겠지만 서로 잊고 다시 사이좋던 시절로 돌아가기로 해요. 저 어머님이 모질게 저 질책하면서도 잘 챙겨주시던 거 늘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고맙고.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를 시험하거나 모자란 지식을 채우려 들지도 않으시고 전에 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그간 받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제게 잘해주려고 하시고 눈치 보는 모습을 보이시니 앞으로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시락 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점! 또 30점을 못 넘겼네. 아니 여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맨날 그래? 왜? 도시락 소감 말하는 것도 안 돼? 점수 붙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글쎄, 정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계란말이가 이게 뭐야? 먹다가 토할 뻔했잖아. 시금치랑 소시지도 진짜 너무 맛이 없어. 그저 굽고 볶는 게 다인데 어떻게 요리조차 제대로 못하냐고. 게다가 김치는 정말 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쌀 씻어서 밥하는 게 다잖아. 하여튼 오늘은 28점이야. 나도 그 반찬 그대로 먹었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맛없지는 않더라. 내 동료랑 반찬 바꿔가면서 먹었는데 맛없다는 소리는 없었어. 면전에 대고 맛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냥 본인이 요리 못한다는 거 인정 좀 해. 나 오늘 진짜 새 입 먹고 포기했어. 너무 맛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너 때문에 괜히 점심값만 이중 돈 쓰게 됐잖아. 뭐? 버렸다니? 장난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너무하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도시락 갖다 버리는 게 싫으면 더 맛있게 만들던가. 네 실력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아내 요리 실력이 향상되는 걸 참고 기다려주는 남편이라니 너무 착하지 않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어줬잖아. 근데 반년 전부터 갑자기 도시락에 태클 걸더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니, 처음엔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고 처음부터 네 요리는 맛 없었어. 그냥 참으면서 먹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네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고쳐줘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맛없지는 않을 텐데. 난 조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도 했었어. 미각도 딱히 이상한 건 아닐 테고 예전에 친구한테도 대접해봤는데 친구도 엄청 맛있다고 말했었어. 근데 왜 당신만 그러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대꾸 할래? 조리사 자격증이 있든 네 친구가 뭐라고 말했든 맛없는 건 맛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맨날 맛없다는 소리만 하고 제대로 된 조언은 해주지도 않잖아.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줬으면 하는지 바라는 게 있으면 말을 해. 그걸 생각하는 게 네 목 아니야?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걸 딱 캐치하고 어떤 식재료도 맛있게 만드는 게 아내의 몫이라고. 그 정도는 혼자 캐치해서 노력 좀 하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요새는 뭘 만들어도 맛없다는 소리만 하고 아침밥을 해줘도 반찬 먹다 버리고는 점수 평가나 하고 있잖아. 솔직히 스트레스야. 하다못해 맛없으면 안 먹어도 되니까 눈앞에서 버리지는 마. 내가 먹으면 돼. 그러다가는 아무리 지나도 성장을 못한다니까? 반찬을 버리는 걸 보여줘야 네가 충격받고 열심히 하지.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성장하는 거란다. 그럼 내 요리가 맛있어질 때까지 밥을 계속 버리겠다는 거야? 어제 저녁 때 말했던 것처럼 이딴 걸 먹느니 차라리 쓰레기가 더 낫겠다고 그랬었잖아. 그래, 잘하네. 하다못해 쓰레기 정도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 친정가 있을게. 뭐? 당신이 그렇게 내 요리가 맛없다고 하는데 다시 그 레스토랑 가서 연습 좀 해올게. 당신한테 먹여도 괜찮겠다 싶은 수준이 될 때까지 집으로는 안 돌아올 거야. 뭐? 아니, 잠깐만. 그건 좀 아니지. 아내의 본분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내의 역할 아니야? 남편한테 맛없는 밥을 계속 먹이는 것도 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올게. 우리 부모님은 밥이 맛없다고 버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식재료를 낭비할 일도 없을 거야. 아니지. 부모님 밑에서 배우면 안 되지. 딸이 만든 건 뭐든 맛있다고 하실 게 뻔하잖아. 우리 부모님보다 엄격하게 점수 따지는 사람들은 없을걸? 아무래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요리사들이니까 나도 5살 때부터 식칼 들고 엄격하게 배웠기 때문에 내 요리 실력이 부족한 걸 알면 다시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인데 그렇게까지 엄격하시겠어? 당신이 그렇게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내 요리 실력이 향상됐는지 확인받자. 당신도 당신 부모님이라면 믿을만하지? 당신에게 절대 미각을 물려준 분들이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부모님한테까지 민폐 끼칠 일은 아니잖아. 네 밥은 그냥 내가 점수 매기면 되는 거고. 난 점수가 아니라 명확하게 어디가 맛이 없는지 알려줬으면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니라 요리사인 내 부모님 의견을 들으러 가는 거야. 게다가 당신이 내 음식을 버리고 외식하고 편의점에서 사 먹으니까 우리 집 식비가 반년 전부터 배로 늘어났어. 내 음식이 맛없어서 가게에 타격을 줄 정도인데 당연히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야? 아니, 그럼 그동안 내 밥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나야 모르지. 알아서 하세요. 뭐? 나한테 밥도 안 해줄 거다 이거야? 외식을 하든 편의점에서 사 먹든 해. 내가 밥을 만들어도 먹지도 않잖아. 버리기만 하면서 무슨. 아니, 먹을게. 좀 맛이 없더라도 안 버리고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쓰레기보다 못한 음식을 남편한테 먹일 수는 없지. 차라리 쓰레기를 먹는 게 더 낫다면서. 당신한테 맛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수행하고 올 테니까 당신도 그때까지 참고 있어.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정받을 때까지는 안 돌아갈 거야. 아니, 밥 외에도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도 있잖아. 그것도 다 손 놓겠단 소리야? 그래, 뭐 합격할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긴 해. 그래도 우선 요리 실력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애도 아닌데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집안일을 다 내팽개치고 가다니 그건 좀 아니지. 넌 그냥 집안일 하기 싫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일 뿐이잖아. 그렇게 건방지게 나올 거면 확 이혼한다? 그러든가. 뭐?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뭐?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야? 이혼이라고 결혼 끝내자는 소리라니까? 이혼의 뜻을 누가 몰라?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고. 솔직히 내 요리에 불만을 표하는 건 당신뿐이고 맛없는 밥 먹으면서 갖다 버리고 서로 스트레스만 쌓일 바에는 그냥 헤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요리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이랑 재혼하지 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고작 밥 가지고 이혼을 하다니 말이 돼? 부모님들도 이해 못하실걸? 벌써 반년째야. 반년째 매일같이 밥이 맛없다고 하면서 갖다 버렸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요리 실력을 무시당하고 아내가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무슨 노예 부리듯이 말하고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아니, 하나,
혹시 화났어? 나는 뭐 감정도 없는 줄 아나 봐? 그냥 네가 뭘 말하면 다 고분고분 들을 줄 알았어? 착각도 좀 정도껏 해. 하은아, 내 밥이 맛이 없다고? 순두부랑 연두부의 차이도 모르고 동파육을 고작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알고 있고 라면 말고는 뭘 해본 적도 없는 게 건방지게 난 평가하지 말란 말이야. 하은아, 진정해. 아, 됐어. 그냥 이혼해. 이혼하자고. 가서 네 입에 맞는 요리해주는 여자랑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난 친정으로 갈 거니까 이혼 서류나 갖고 와. 하은아, 진정 좀 하라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해준 밥은 항상 맛있었어. 맛없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뭐? 거짓말이라고? 왜 그딴 거짓말을 한 건데? 아이, 그게 회사 선배가 와이프가 해준 밥이 맛없다면서 맨날 도시락에 점수 먹이는 거 보고 뭔가 멋있어 보여서 따라해봤던 거야. 뭐? 그래서 나한테 그따구로 대했다고? 맞아. 어이가 없네. 근데 그 선배는 도시락이랑 밥을 갖다 버리든? 아니야, 그 선배는 그래도 다 먹었어. 아깝다고 하면서. 내가 밥을 갖다 버린 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고작 그딴 이유로 반년 동안 식재료를 낭비했단 거야? 나는 아무 의미도 없이 당신 놀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단 거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당신이 무슨 사춘기 청소년이야? 이건 진짜 이혼 말고는 답도 없겠다. 미안, 정말 미안해. 두 번 다시 당신 밥 맛없다는 소리 안 할게. 버리지도 않을 거고 점수도 안 먹일 거야. 당신 밥 맛있다는 거 진심이야. 나 이혼하기 싫어. 알겠어. 그럼 이혼은 일단 보류해둘게. 정말? 대신 친정은 가야겠어. 어? 왜? 설마 내가 그 정도 사가가지고 용서해줄 것 같아? 당신도 조금은 매일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느껴봐. 하여튼 한 달 정도는 친정에서 지낼 거니까 그동안 혼자서 밥 해먹어. 외식이랑 편의점에 의지하지 말고 가계부도 똑바로 적어놔. 나중에 가서 확인할 거니까. 만약 금액이 안 맞거나 외식했다는 게 발견되면 또다시 한 달 연장하는 식으로 갈 거야. 나는 그동안 우리 집 레스토랑에서 다시 일할 거야. 뭐? 안 돼! 그렇게는 못해! 아니, 당신도 할 수 있어. 내가 맨날 하는 요리 레시피 노트 두고 갈 테니까 그거 보고 장 봐서 요리에 설거지까지 혼자 다 해봐. 파이팅!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요리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외식이랑 편의점까지 안 된다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글쎄? 쓰레기라도 주워 먹던가. 그 후 저는 실제로 친정을 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혼자서 밥을 하고 집안일도 하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 맛없는 요리만 먹게 되고 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쓰레기장이 되니까 결국 고작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전에 시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해 놓은 탓에 남이 만들어준 요리를 갖다 버린 벌이야 라며 시어머니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며 요리와 집안일 전반에 대해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제가 집에 돌아가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많이 시달린 것 같아 일단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제가 요리나 집안일을 조금씩 알려주어 밥을 포함한 모든 집안일을 교대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근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고 가게 수입도 더 늘어나 나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반년 동안 정말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으니 이걸로 만족합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탁자 위에 왜 이혼 신고서가 있는 거야? 당신이랑 예진이 짐도 싹 사라졌고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아, 진짜 시끄러 죽겠네. 여보, 대체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고 싶어. 뭐? 당신이랑은 이제 못 해먹겠다니까? 한국말 몰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못 살겠다는 건데? 짐작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건 곧바로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지? 그래, 가정 불화가 이혼 사유야. 그럼 솔직히 말하겠는데 문제는 당신이랑 예진이한테 있잖아. 뭐? 난 이 집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벌써 6년이나 됐군. 당신이 갑자기 날 무시하고 욕하기 시작한 이후로 예진이까지 날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역겹다느니 더럽다느니 매도하기 시작했잖아.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 넥타이랑 양복을 자르고 버리는 데다가 악취 제거제까지 뿌리기도 했어.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하는 딸이 어딨어? 아무리 반항기의 사춘기라고 해도 예진이는 너무 심하다고. 당신은 그걸 못 본 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밌다는 듯이 비웃고만 있잖아. 엄마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진이 중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입시 앞두고 예민한 애한테 괜히 스트레스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아주 애한테 끔찍하게 굴더라? 끔찍하게 굴다니? 예진이랑 내 비위 맞추려고 케이크 사오고 집안일도 거두려고 하고 심지어는 별 이상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질 않나. 솔직히 짜증나거든? 짜증난다니. 나야말로 왜 당신이랑 예진이가 나를 무시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뭘 어떻게 해도 나를 욕하기만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싶어서 얘기 좀 나누려고 가족회의를 제안한 거야. 그게 짜증난다고. 난 그렇다 치고 자꾸 그렇게 뭣도 모르고 예진이 기분만 상하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았어. 뭐? 어쨌든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지금은 어디야? 당신 의지할 친척도 없다며. 수작 부리지 마. 그렇게 주소 알아내려고 해도 소용없어. 아니, 난 정말 걱정돼서. 그럼 우린 끝이야. 연락하지 마. 아저씨, 살아있어? 예진아, 너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 같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인데. 아빠가 걱정되잖아. 엄마는 아르바이트도 간뒀다고 하고 옛날 친구나 친척들이랑은 사이가 소원해져서 의지할 곳 없는 상황인데 둘이서 어떻게 살려고? 왜 그래? 아, 진짜 현우 터져서. 왜 그러는데? 엄마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할 건데? 예진아, 앞으로 내 양육비는 착실히 입금해. 고등학교 사립으로 갈 거라서 돈 많이 드니까 용돈까지 매달 100만 원은 필요할 듯? 내 은행 계좌 알지? 그런 얘기는 엄마랑 같이 해봐야지. 그럼 아저씨,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예진아! 성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엄마가 웬일이야? 얘기가 길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니? 지금 지하철이라서 메시지는 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저기, 실은 예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 뭐? 예진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캐리어 끌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엄마가 짜증나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 있지? 뭐? 그랬어? 예진이랑 만나는 거 엄마는 7년 만이지? 그때부터 본가는 나 혼자 갔으니까. 그러게, 머리를 금발로 염색해서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다니까. 금발? 집을 나가고 나서 탈색한 건가? 예진이가 또 무슨 말 했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막 늘어나서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지 엄마랑 싸운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렇구나. 성준아, 너 희진이랑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니? 예진이 친권도 희진이한테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울 마음이 안 들어서. 예진이는 날 아빠 취급도 안 했거든. 그러기는커녕 역겹다면서 날 경멸했으니까.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한 네 엄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올 생각을 했을까? 갈 곳이 없었겠지. 엄마도 이미 알겠지만 희진이는 가족이나 친척이랑 사이가 소원하잖아. 그래서 예진이는 외가 쪽 가족들이랑 전혀 면식이 없거든.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겠구나? 아마 그럴 거야. 근데 희진이랑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해도 나한테 올 정도로 대판 싸웠나? 내가 희진이한테 예진이가 지금 엄마 집에 있다고 얘기할게. 희진이랑 연락이 되니? 이혼할 때 신세를 졌던 변호사분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거든. 나한테는 예진이 친권도 없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남이잖아. 예진이가 제 발로 찾아왔다고 해도 이대로 엄마 집에 눌러 앉아 있으면 자칫하다가 저쪽에서 우리를 유괴범으로 몰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래,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네가 희진이한테 연락 좀 해주겠니? 알았어. 데리러 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 알았어. 아저씨, 나 예진인데 답장 좀 해봐. 아, 빨리! 뭐야? 답장 완전 느려 터졌네. 지금 막 퇴근했어. 근무 중에는 핸드폰을 못 만지거든. 지금 딸한테 큰일이 났는데 그렇게 여유 부릴 때야? 딸이라고? 짜증나 죽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자기 남친을 집에 자꾸 데려오는데 내 앞에서 태연하게 애정 행각을 한다니까? 중학생 딸이 있는 집에서 말이야. 더는 못 참겠어서
요 며칠간은 할머니네 집에서 지냈는데 어제 갑자기 엄마가 와서는 날 엄청 혼내고 집으로 끌고 갔다니까? 아, 진짜 개노답이야. 짜증나. 그래서 또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는 왜 하는데? 지금 거기로 가려고. 뭐? 아저씨랑 엄마는 이미 이혼은 했고 이제부터 내 친권 가지고 싸울 거 아니야. 내가 아저씨랑 살겠다고 말해줄게. 여기 와봤자 지금은 곤란한데? 그런 말 하면 내가 곤란한데? 1시간이면 집에 도착할 테니까 잘 부탁해. 앞으로 부녀 둘이서 사이좋게 살자. 부녀라고? 딸을 키우는 건 부모의 의무잖아. 그래?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어? 어? 아, 혹시 친권은 아저씨한테 갔어? 아니, 그럼 뭔데? 원래는 내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아, 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예진아, 잘 들어. 뭐야, 갑자기? 넌 엄마가 데려온 애야. 뭐? 데려온 애라고? 네가 2살 때 엄마는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네 친아빠는 다른 사람이란 소리지. 뭐? 이 사실은 네가 좀 더 크면 얘기해주기로 엄마랑 상의했었거든. 근데 그러기 전에 이혼을 하고 말았네. 뭐? 잠깐만, 그럼 내 친권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애초에 너를 양자로 들이지도 않아서 네 엄마랑 이혼한 이상 나랑 너는 사실상 생판 남이거든. 뭐라고? 그럼 난 어떡해? 이제 곧 아저씨네 집에 도착하는데. 나는 이제 거기 안 살아. 뭐? 이동 발령을 받아서 이사 갔거든. 그럼 나도 거기로. 남성용 기숙사에 들어간 거라서 같이 살기는 힘들지. 그럼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어찌저찌 해도 14년은 같이 살았으니까 사실상 딸이나 다름없잖아. 네가 전에 남기고 갔던 편지 기억 안 나? 아저씨가 내 아빠라는 거 완전 짜증났는데 이혼해서 게이드. 오늘부터 생판 남이지롱. 나한테는 새아빠도 생겨서 앞으로 절대 만날 일은 없겠다. 혼자서 쓸쓸하게 늙어라.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예진. 그건. 짐 정리를 할 때 서랍에서 발견했어. 네가 네 입으로 나랑 남이 되자고 했잖아. 뭐 실제로 우리는 남이 맞고 난 생판 남을 부양해줄 생각은 없거든. 그건 그냥 좀 장난친 거지. 넌 벌써 16살이야 예진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야. 아니 그게. 그리고 이 편지에 써있는 새아빠란 사람은 네가 아까 불평하던 엄마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지? 어? 이미 다 조사해봤어. 편지를 쓴 시기로 미루어 봤을 때 네 엄마는 이혼하기 전에 남편 이외의 남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게 되겠지. 어? 엄마랑 그 남자친구한테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아마 꽤 큰 돈이 움직일 거라서 앞으로 네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각오는 해뒀지? 아빠.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그럼. 이미 늦었어. 잘 지내라. 예진이는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전 부인의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지만 제가 전 부인과 그 애인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바람에 형편이 순식간에 기울었다고 하네요. 그게 예진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전 부인은 애인한테 차였고 모녀 관계는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을 만큼 악화된 모양입니다. 예진이는 저희 엄마를 한 번 더 찾아왔지만 나는 네 할머니가 아니라는 차가운 말에 풀이 주고 돌아갔다네요. 그 후에 전 부인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매도했던 아내와 딸과의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박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혼자가 되니 살맛이 납니다.